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에 지방에 계신 센터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본인의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민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이제 좀 문의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어르신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줄은 이유가 뭐 요양원을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타 지역으로 뭐 다른 자녀 댁으로 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보호자님께서도 잘 아시죠? 어르신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반영이 되냐면은 가족들이나 아니면 센터나 아니면 어르신의 병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절대 듣지 말아라. 그리고 가시고 나면은 다른 분을 또 보내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다. 또 채워질 것이다. 전화가 올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힘이 빠지고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다시 저는 이렇게 외쳐요. 보내주실 거야. 누구야? 왜 걱정하니? 하고 그렇게 물론 한숨을 짓기도 하죠. 저도. 그러나 그 한숨이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다시 털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네.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요즘 저희 센터를 볼 때마다 주변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이곳에 오픈할 때는 아파트가 이제 땅을 파고 있는 단계였어요. 거의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땅 파는 거를 터파기 한다고 그러나? 그걸 조금 지나서 뭐 1, 2층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건물도 이제 있고 막 이랬는데 엄청 공사를 하느라 막 바빴어요. 그리고 시끄러웠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곳의 불편함을 아무리 시청에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신 이후로 변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았어요. 조금만 뭐 건의만 하면은 변하고 비포장 도로였던 그 도로도 포장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어두웠던 길이 밝은 그 전등이 뭐 가로등이 달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가로등도 달리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이곳은 완전 군포 IC 바로 옆 저희 건물이 혼자 있었어요. 그랬는데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한데 지금은 완전히 시내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 센터 주변으로 많이 다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을 차릴 생각을 했을까? 심지어는 어떤 택시기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지역에 자기가 20년을 살았는데 여기에 이 건물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보호자님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노출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알리나 해서 물론 발로 많이 뛰었죠. 정말 제가 신발을 엄청 많이 샀어요. 달아서 정말. 그런 만큼 열심히 다니는 수밖에 없다.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무작위로 제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어르신이나 조금 보호자님 수준 한 50대 요 정도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송정주간보센터를 아시냐고. 얼마만큼 군포 시민이라면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린다고 알렸고 지금은 이제 소문으로 계속 이제 보호자님이나 아니면 전화가 와서 저희는 늘 이제 이렇게 감사하게도 정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로 뛰어서 등급 신청을 해드리거나 지인들의 전화로 이제 지인들이 정말 부모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셨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기 보내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어쨌건 제가 정말 간이 붙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다가 차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퍼뜩퍼뜩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제 이렇게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이 송정주간보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경야독, 그리고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또 고민하는 분이 또 전화가 와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농협이나 아니면은 마을금고인가요? 마을금고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아주 대형 시설을, 군포에도 약 거의 2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주간보센터가 이제 곧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작은 시설이 되게 두려워하죠. 저는 저희 시설이 정원 22명인데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보호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한눈에 제가 머리로 감당할 수 있는 기억력 한계에 딱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을 각기 그 특성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데는 그 22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형화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리고 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서 뭐 기구들도 들어오고 뭐 물리치료기 이런 것들이 정말 끝내주게 그런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들어온다면, 기존에 저희 같은 센터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몇 가지로 제가 이 문제에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대형마트와 동네 구멍가게, 그 슈퍼 있죠? 슈퍼마켓이 살아남은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동네에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열쇠가 없다거나 뭐 집을 못 들어간다거나 할 때 잠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한다거나, 택배도 또 받아준다거나, 택배도 이제 맡겨 놔주시면은 뭐 받아준다거나, 뭐 작은 일로 정말 세심하게, 뭐 심지어는 뭐 세탁물도 뭐 찾아나 옆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 세탁물까지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세탁소에다 맡겨주고 막 이런 서비스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런 사례나, 그리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강점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그 심의라는 게 있죠. 심의.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증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이탈리아가 그렇게 하대요. 환자가 오면은 한 30분 정도를 얘기를 들어준대요, 의사가. 그래서 밖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서 그걸 치료해주는, 그게 바로 진정한 의사라고. 그리고 이미 뭐 얘기를 하거나 또 치료가 되는 것처럼 저희는 바로 그 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과 또 어르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집중적으로 싸우시는 어르신도 제가 처음에는 정말 어르신이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국가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에서 결국은 그런 분들을 모시라고 이 시설을 허락을 했는데, 그런 분을 못 모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신다거나, 그리고 수월한 사람, 쉬운 사람, 선한 사람, 아니 착한 어르신, 뭐 손이 많이 안 가는 어르신, 뭐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저희 어르신 중에 조금 어려움이 계신 어르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 주간보센터와 요양원의 그런 차이점을 어느 시기까지 주간보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요양원을 보내야 되느냐, 보호자님의 상담이 많이 오세요.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정해놨어요.
주간보호시설은 스스로 걸어서 차를 타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셔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식사도 하시고 양치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이 정도. 그런데 소변 정도는, 기저귀 케어 정도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시는 경우. 그러나 매일 반복적으로 대변을 보신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저희는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시면은 저희가 요양원을 가시도록 권유를 해드려요.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요양원은 이런 사람만 봤나? 우리가 힘들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리고 환청이나 환시 이런 거에 시달리시고 괴롭히고 막 우리를 괴롭힌다는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요양원에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말 뒤에 요양원의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뭐 치매 등급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그분도 이제 잘 답변을 못 하셨는데, 치매 등급이 없어지면 치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면 치매 등급이 없어지면은 그럼 치매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정말 제가 뭐 차마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왜냐하면 보호자님 입장과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센터, 다른 곳에서 문제가 많으셔서 저희 센터에 오신 분이 늘 잘 적응시키는 그러한 센터로 제가 조금은 유명해요. 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보호자님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대형화된다 해도 그리고 대형화되거나 그런 데는 주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파견된 직원이 책임자가 있어서 거의 다 요양보호사님이나 그 이외에 이렇게 뭐 어떤 하나의 체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지만, 저희도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항상 주인이 있잖아요. 제가 세심한 배려로 늘 곁에 있잖아요. 주인이 모든 것을 바로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장점인데, 이런 장점을 살려서 하면은 보호자님이 신뢰를 받고 공단에서도 우리를 내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막 국립에서 크게, 시립에서 크게 들어온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걱정 마세요. 과거에 학교도 국립과 공립 또 사립이 있었죠. 그 사립학교는 가려면 비싸게 돈 주고 갔잖아요. 그래도 거기 보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사립이에요. 사립에는 주인이 늘 함께 있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 성의껏 어르신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우리의 기업들을 보면은요, 대형화되고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이 중에서 대기업이 오랫동안 50년 우리나라 50년 기업사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50년을 살아남는 기업이 불과 2자릿수 미만이었어요. 1자릿수였어요. 다 도태됐어요. 그것처럼 대기업의 대형화에 너무 쫄지 마세요. 저희는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문가예요. 후에 들어서는 대형화된 시설들에게 너무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기계화된 어떤 기계라고 그러긴 그렇고요. 시설과 그런 어떤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요? 물리치료기 이런 것들, 그 기구들이 있다 해도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다 그분에 맞게 맞춤 케어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많아야 돼요. 주인이 물리치료사 출신이었다고 해도 항시 그 어르신들 모두를 돌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조무사 한 분이 만약에 이거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백해무익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 케어에 필요한 마음을 읽어드리고 또 대화와 소통으로서 그 어르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만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즉각 해결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는 문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이런 강점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그것을 반드시 한두 가지는 꼭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주간보호센터만의 노하우를 반드시 터득하셔서 그 방법대로 진행해 나가시면은 잘 소문난 그런 주간보호센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많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지만 좀 바쁜 관계로 그렇게 되었고요. 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더 새로운 컨텐츠로 해나가나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혹시 이 유튜브에 어떤 그 센터를 소개하고 싶으시던가 이렇게 저와 인터뷰를 좀 하시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아니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쪽에 좀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볼고자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